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스맥스가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한방 어저 맞았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안 될 것 같다. 그렇다고 급락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어떤 그림. 그러면서 코스맥스 내부에서도 이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할 것이고 회사가 어떻게 좋아질 것 같다라고 꾸준히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 보시게 되면은 코스맥스 유상증자 발표하게 되면서 다 커버하던 애널리스트 분들이 코멘트를 안 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식으로 다 써놨고, 여기 이제 희석되는 요인이 있는데, 희석되는 주식수 대비해서 13% 이상 주가가 더 많이 빠지면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 시점으로 봐라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14만 7천 원이 12개월 포워딩 PER로 20배이니까 이번 유상증자에 따른 EPS 감소율을 넘어서는 주가 하락이 나타날 경우 저점 매수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1% 정도 빠져 있죠. 보시게 되면은 당일 11.57%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13%에 육박하게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사실 굳이 물 탈 필요는 없어 보이고, 왜냐하면 유상증자 청약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유상증자 청약 일정 같은 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 공시에 보시면은 신규 시설 투자하고 주요 사항 보고서 유상증자 결정이 있고 증권 신고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증권 신고서를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자금을 어디다가 쓸 건지 공모의 개요가 있고, 그 공모 개요에서 이 청약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일반 공모 청약까지 가는데 우리 사조 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구주주의 일반 주주들의 청약이 있어요. 그래서 구주주 청약을 먼저 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 구주주의 청약이 6월 17일과 6월 18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6월 17일과 18일까지 청약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펀더멘탈로 이제 이 회사를 다시 쳐다보는 상황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주가는 아마 6월 17일이나 18일까지는 크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다행히 자금 사용 목적을 보게 되면은 채무 줄이고, 그리고 시설 자금, 채무 상환이랑 시설 자금 쪽으로 돈이 많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번에 이제 모집을 하는데 공시 주요 사항 보고서를 보니까 주요 사항 보고서라고 이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 사주 조합이 꽤 많이 청약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사주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 직원들인데, 회사 직원들이 이제 20%를 우선 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회사가 좀 잘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사주 조합원이 이제 청약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낙관적으로 좀 볼 수는 있죠. 제가 이제 일부 유상증자를 보는 경우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보는 경우에 이 우리 사주 조합이 거의 청약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들도 이제 그런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크게 될 거다라고 회사 내부에서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주 조합에서 청약을 한다는 거는 나름 이제 회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직원들이 많다. 이렇게 지금 좀 낙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 유사한 기업으로 이제 JSND도 있어요. JSND도 지금 현재 유상증자가 진행 중에 있고, 어제까지 27일 이렇게 청약이 이제 있었습니다. 최근 청약이 이제 있죠. 구주주 청약이. 그때까지 이제 최근에 건설 관련된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JSND는 하나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청약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청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끝나고 나면은 주가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채비를 가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코스맥스도 옆으로 이제 횡보하다가 청약이 이제 마무리되고 나서 유상증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시장에서 펀더멘털을 쳐다보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물류센터 증축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회사의 어떤 캐파를 증가시켜야 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색조 제품의 경우에는 캐파가 부족해서 증가하는 고객사 주문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공장 증설로 색조 제품의 생산 가능한 수량을
생산 가능한 수량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볼만한데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유상증자 청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서 주가가 옆으로 횡보할 것 같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청약 가격은 한 번씩 변할 겁니다. 유상증자 청약 가격은 1차 가격 산정이 있고 2차 가격 산정이 있는데 주가가 이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신주 발행 가격이 조금씩 더 떨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회사 측에서는 신주 발행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추가로 이제 물 타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이고, 청약을 차라리 받는 게 낫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이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청약을 받아서, 그 청약을 받으면서 전체 이제 평균 단가를 이제 같이 희석시키는 경우가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여기 이제 예정 발행 가격이 있고, 예정 발행 가격은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그냥 지금 여기서 주식을 더 싸게 추가 매수하면서까지 트레이딩 하기에는 지금 이른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들고 가다가 신주 인수권이 상장이 되면은 신주 인수권을 바로 팔아버리든지, 그러지 않다면 만약에 신주 인수권을 바로 판다면은 신주 인수권이 상장되고 나서 바로 팔아야 돼요. 시가에 팔아야 됩니다. 첫날 시가. 신주 인수권이 거래되는 기간이 있고 그 거래되는 기간이 확정이 될 겁니다. 그 거래되는 기간이 나온다면 상장되는 날 바로 팔아야 되고, 그러지 않는다면 청약을 하고 그 청약 이후에는 다시 한번 코스맥스의 펀더멘탈을 보게 될 거니까 그때까지는 조금은 더 참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 주가 떨어졌다고 팔아버리고 이러한 청약에 대한 어떤 권리를 날려버리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주 배정 기준일이 5월 14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주식을 들고 있어야 청약을 할 수 있든 뭘 할 수 있든, 지금 유상증자에 대한 어떤 충격을 희석시킬 수 있으려면은 신주 청약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래도 회사 펀더멘털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청약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펀더멘털을 볼 것이고, 이렇게 이제 무리사주조합이 상당 부분 청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름 좀 긍정적인 것 같다.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주돈만 받아가지고 회사가 이제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사주조합이 저렇게 청약을 받는다는 것은 회사의 어떤 장기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